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같이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금일 스포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SK 원주 DB입니다. 홈팀 서울 SK는 자밀 원희를 중심으로 공격 구조를 완성한 팀입니다. 원희는 페인트 존에서 포스트업으로 더블팀을 유도한 뒤 백코트 동료의 컷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김낙현은 원희의 시선 분산 직후 타이밍을 재며 침투의 짧은 패스를 받아 고효율 득점을 올립니다. 알빈 톨렌티노는 코너에서 대기하다 백도어 컷으로 찬스를 창출하며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포스트 플레이가 아니라 리드명 전개 구조로 더블팀 상황에서도 패스 타이밍이 끊기지 않습니다. 원희의 시선 유도와 함께 외곽 오픈 찬스가 열리며 김낙현이 캐치앤슛으로 마무리합니다. 공격 흐름이 살아나면 상대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고 세컨드 찬스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서울 SK는 홈 경기에서 템포 조절이 탁월하며 페인트 존을 장악하는 순간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집니다. 원정팀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 중심의 하이 템포 트랜지션을 구사하지만 서울 SK의 페인트 존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바노는 돌파 타이밍이 뛰어나지만 원희가 버티는 중앙 공간에서는 동선이 제한됩니다. 강상재는 미드레인지에서 슛 찬스를 노리지만 원희의 리치와 위치 선정으로 인해 시도가 제약됩니다. 헨리 앨런스는 외곽 스크린 이후 롤인을 시도하지만 SK의 빠른 헬프 디펜스에 차단될 위험이 큽니다. DB의 주요 루트는 알바노의 돌파 후 킥아웃 패스지만 SK의 적극적인 핸즈업 수비에 막히면 외곽 효율이 떨어집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원희의 박스아웃이 작동하면 세컨드 찬스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외곽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득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인트 존 점유율이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SK는 원희가 중심을 잡고 김낙현 톨렌티노의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입니다. 원희가 더블팀을 유도하는 순간 외곽 오픈 찬스가 열리며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전개됩니다. 반면 원주 DB는 원희의 존재로 인해 포스트 진입이 어려워지고 앨런슨의 외곽 전개도 빠른 로테이션에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DB가 트랜지션으로 전환하더라도 SK의 백코트 복귀 속도에 막혀 효율이 낮을 것입니다. 결국 원희의 공간 장악과 시선 분산 패싱, 김낙현의 순간 침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DB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SK의 세컨드 찬스 득점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 정관장 울산 모비스입니다. 홈팀 안양 정관장은 박지훈을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가 강점인 팀입니다. 박지훈은 드리블 돌파보다는 패싱 타이밍과 동료의 컷인 루트를 읽는 지능적인 리드가 돋보입니다. 렌즈 아반도는 스피드와 미드레인지 점퍼에 강점을 지녔으나 강한 수비 매치업 앞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페인트 존에서 피지컬 싸움을 주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 찬스를 자주 허용합니다. 팀 전체의 볼 순환은 매끄럽지만 트랜지션 수비가 느려 리바운드 이후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합니다. 특히 미드존 수비 간격이 쉽게 열리고 외곽 성공률도 들쭉날쭉해 공격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종종 나타납니다. 페인트존 수비와 리바운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울산 모비스의 빠른 템포에 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울산 모비스는 미구엘 옥존과 레이션 해먼즈의 투맨게임 완성도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옥존은 픽앤롤 이후 볼 핸들러로 수비를 끌어내고 해먼즈는 스크린 후 롤인으로 페인트존을 강하게 공략합니다. 두 선수는 아이콘 스크린 이후 미스매치를 만들며 세컨드 컷인까지 연결하는 세밀한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에릭 로메로의 포스트업 역시 팀 공격 루틴의 핵심으로 피벗 동작 한 번으로 상대 빅맨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리바운드 이후 빠른 트랜지션과 사이드라인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수비 전환 시에도 로테이션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핸드오프 스크린 대응도 유연해 외곽 수비 효율이 높고 전술적 완성도가 고르게 갖춰진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투맨 게임의 완성도와 포스트업 효율성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세트 플레이 중심의 공격으로 리듬을 찾겠지만 모비스의 빠른 전환 속도에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옥존과 해먼즈의 투맨 게임은 지속적으로 매치업을 흔들며 로메로의 포스트업이 인사이드 득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양은 외곽 찬스를 노리겠지만 모비스의 트랩 수비와 빠른 리커버리로 공격 타이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모비스는 로메로의 포스트 득점, 해먼즈의 롤인 옥존의 트랜지션 주도력으로 페인트 존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컨드 찬스 득점과 인사이드 점유율에서 앞서는 울산 모비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세 번째 고양 소노 부산 KCC입니다. 홈팀 고양 소노는 네이던 나이트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공격을 전개하지만 외곽 득점 루트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정현은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하나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슛 선택이 불안정해지고 캔바오는 미드레인지 공격에 강점을 지녔지만 트랜지션 수비 복귀가 늦습니다. 프런트 코트 협력 수비가 단단하지 않아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트 오펜스 전환 시 볼 이동이 느리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단조로워 득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홈에서도 리드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는 인사이드 간격이 벌어지며 외곽 견제력까지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득점 모두에서 열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정팀 부산 KCC는 하이 템포 공격과 정교한 스페이싱을 결합해 경기 흐름을 주도합니다. 송교창의 폭발적인 돌파는 상대 수비를 완전히 흔들고 최진건과 숀 롱의 스위칭 플레이는 골밑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허웅은 정확한 3점 슛으로 수비 범위를 넓히며 외곽에서 팀 리듬을 주도합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부산 KCC는 세컨드 찬스 득점과 속공 전환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숀 롱은 리바운드 가담과 세컨드 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 상대 빅맨과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도 미드라인 압박 후 빠른 복귀로 페인트존 실점을 최소화하며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 흐름을 장악합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이싱과 트랜지션 효율성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부산 KCC는 하프코트 세트와 트랜지션 전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송교창의 돌파와 허웅의 외곽 슈팅이 교차 작용해 수비를 흔듭니다. 반면 고양 손호는 인사이드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 탓에 템포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나이트의 포스트업은 초반에는 통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숀 롱의 피지컬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현이 코트를 넓혀도 외곽 득점이 불안정해 공격 리듬이 이어지지 않으며 전환 수비에서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부산 KCC가 템포를 주도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밑 싸움과 트랜지션 효율성의 차이가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네 번째 GS칼텍스 IBK 기업은행입니다. 홈팀 GS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구사하지만 블로킹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바는 높은 타점과 강한 스윙 파워를 지녔으나 코스 선택이 단조로워 블로커 손끝에 자주 걸립니다. 레이나는 강한 사이드 공격이 장점이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볼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수미는 속공 가담 능력이 뛰어나지만 세터와의 타이밍 불일치로 범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서연은 리시브 안정감은 좋으나 랠리 중 세컨드 디그 이후 전환 패스가 흔들리며 공격 템포가 불안정해집니다. 공격 루트가 실바 레이나에 집중돼 있어 블로킹 집중을 피하기 어렵고 수비 전환 속도도 기업은행보다 한 박자 느립니다. 세트 후반에는 집중력 저하로 블록 간격이 흔들리며 공격 다양성 부족이 주요 약점으로 꼽힙니다. 원정팀 기업은행은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한 킥 오픈 전개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빅토리아는 빠른 세트 타이밍으로 블로킹 세트를 무너뜨리며 세트당 꾸준히 리듬 포인트를 창출합니다. 킹켈라는 백어택 타이밍이 정교하고 코스 공략이 날카로워 상대 블로킹 사이를 효과적으로 파고듭니다. 이주환은 미들 속공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세트 템포를 유지하고 이소영은 리시브와 볼 컨트롤로 팀 밸런스를 잡습니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과 세트 템포 유지 능력이 뛰어나 전환 속도와 좌우 분배 공격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랠리 상황에서도 세컨드볼 연결이 부드러워 공격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빅토리아의 타점 조절과 킹켈라의 백어택이 리듬을 완성해 GS칼텍스의 블로킹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트 템포와 공격 루트 다양성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 중심의 단일 루트가 집중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레이나의 사이드 공격이 막히면 리듬이 끊길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의 킥오픈과 킹켈라의 백어택이 균형을 이루며 상대 미들 블로커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이주아의 속공과 이소영의 안정된 볼 컨트롤이 이어지면 세컨드볼 이후 공격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후반 세트로 갈수록 GS칼텍스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고 전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틈을 노린 기업은행의 빠른 세트 전개가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전망입니다. 결국 객관적 전력과 전술 밸런스, 공격 패턴 다양성 모두에서 기업은행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베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